안녕하십니까. 고산도시개발 이창용 상무입니다. 이번에 들어온 질문은 다른 조합에서는 도대체 얼마 정도 돈을 내고 진행했는지 그 사례를 좀 볼 수 있으면 그래도 이 정도는 분담하고선 진행이 되는구나, 어떻게 가름 짐작이라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. 예를 들면 분담금에 대한 확정 부분은 건축 심의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분양가라든가 모든 게 결정됐을 때 그때 알 수 있겠지만, 그래도 대략 다른 사례들을 좀 본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유추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제 그런 질문 사항들이 좀 들어오셨습니다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다른 조합에서 이주를 나가거나 했던 그런 현장들에 대해서 분담금을 얼마나 지불하고 그 사업을 진행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워커힐의 푸르지오 아파트 같은 경우가 대우에서 지었죠. 분담금을 29평에서 36평으로 가면서 대략 한 2억 1천만 원 정도를 이제 지불하고 나갔고요. 근데 이게 보면 2011년도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분양가가 그렇게 뭐 지금처럼 5천, 6천이 아니고 그 당시에 한번 1천 몇백만 원 하는 수준이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다 해서 진행을 했던 현장들이 있고요. 그 다음에 레미안 하이스턴 같은 경우도 29평에서 43평으로 상당히 한 14평 정도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약 2억 4천만 원 정도를 지불하고 그 다음에 그 리모델링을 진행했습니다. 그리고 청담동의 아이파크 같은 경우도 29평에서 41평으로 약 한 12평 정도를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한 2억 7천만 원 정도로 해서 리모델링을 진행한 사례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촌 현대아파트인데, 이게 이제 첫 시간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여기 같은 경우가 이제 조합원들의 어떤 의사가 이제 빨리 일치를 못 시키면서 사업이 좀 약간 지연되는 문제 때문에 분담금이 좀 올라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. 여기 보시면 45평에서 53평으로 약 8평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분담금을 얼마 냈냐면 무려 4억 2천만 원을 냈다는 얘기예요. 그러면 뭐냐면 평당 거의 5천만 원 정도를 내고 진행하신 거예요. 이게 뭐냐면 사업이 오래 질질질 끌고 처음에 빨리 결정해도 될 부분들을 그냥 뭐 비대위 나와서 이거 뭐냐 저거 뭐냐 하면서 결정되지도 않은 내용들에 대해서 답을 달라고 이렇게 싸움 붙고 이렇게 해서 사업이 질질 늘어지다 보면 결국엔 뭐냐면 몇 평 늘리지 않고도 분담금을 이렇게 초대박으로 낼 수도 있다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보시면 이제 최근에 이주한 사례들을 보면 송파의 송파 더샵 구성지 아파트가 32평에서 39평으로 약 7평을 늘리는데 한 2억 4천만 원 정도를 내셨고요. 그 다음에 느티마을 4단지가 더샵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28평에서 34평으로 대략 6평을 늘리는데 한 1억 8천만 원 정도를 내셨어요. 자, 그렇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대략 23평에서 한 28평이나 29평으로 5평에서 6평 정도를 늘린다고 봤을 때 느티마을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, 상남동에 있는 모 아파트도 비슷한 분석을 해서 올린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. 자, 대략 한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, 다만 저희가 좀 그래도 좋게 보고 있는 사항들은 뭐냐면 조정지구에서 이게 풀리면서 좀 더 분양 조건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하고, 또 하나는 뭐냐면 이자율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혹시 나빠지지 않을까 하는 이제 이런 문제들도 또 있고, 또는 통화량이 급속하게 늘어난 부분들 때문에 부분 때문에 물가가 상승한다 그러면 일반 분양가는 쫓아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. 그렇다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라도 대략 이 정도 수준에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,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다른 조합의 분담금 사례를 좀 설명해 드렸는데요. 지금은 빠르게 결의서를 모아서 조합을 만들고 시공사 뽑고해서 도대체 어떻게 승인이 나는지 빨리 진행을 하셔야 되는 단계고, 모든 것이 결정이 됐을 때 그때 리모델링을 갈 것이냐 말 것이냐, 그때 좀 심각하게 고민하실 수 있는 기회가 뒤에 있다는 사실을 좀 염두에 두시고 빠르게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